현재 10시 반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행히 낙폭을 조금씩 줄여놓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문제입니다. 지금 10시 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개장이 됐는데요. 어제 6.1%대 주가 하락에 이어 추가적으로 2%대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2.7% 하락하며 3,646.80포인트로 출발됐다고 하는데요. 200일선 근처입니다. 200일선 근처에서 이를 이탈할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위안화를 2번 정도 또 크게 절하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출주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계실 정말 가슴 먹먹해지실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혈압 올라서 힘들다 싶으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772-022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 좀 고민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화 상담이 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스탁 백정엽 그리고 백연상 김정엽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최근 시장 보시면서 정말 얼마나 좀 마음이 답답하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답답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한 30% 됩니다. 네. 매수 가격은요? 매수가 58,350원. 58,350원에 30% 네네. 비중 가지고 계시군요. 네. 오늘도 추가로 또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41,800원까지 밀려나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글쎄, 이게 어차피 갖고 있으니까. 네. 누가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좀 나을 거라고 말들은 하는데, 이거 언제나 좀 이렇게 좀 수익, 제가 매수가에 좀 올라올까 하고, 또 이렇게 물타기라 그러나 좀 네네. 가능한가, 전반적인 사항 좀 부탁드리려고 잘 몰라서 제가. 초보자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 시청자님의 이 시선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정엽 전문가는 중장기 보유 의견, 그리고 백연상 전문가는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 좀 엇갈린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좀 보유 쪽의 의견을 주신 김정엽 전문가님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 좀 내려가 있어서 중장기로 보유하면 혹시나 좀 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청자분께서 연말까지는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충분히 원금 회복하시고 좀 좋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증권주 자체가 4월달 이제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증권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등을 기대할 만한 시장 상황,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은 이제 2분기에 이제 일평균 거래 대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증권 시장에서 떠도는 자금, 이게 좀 많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승세가 7월, 8월 이렇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 잔고가 이제 8조 원을 돌파를 했죠. 그에 따라 또 이제 이자 수익 또한 증권주 이제 업종들이 좀 많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최근 발표된 실적들을 보면은 증권업이 이제 8년 만에 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청자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중국 위안화 절하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나 뉴스 펀더멘털에 대해서 반등이 아직은 좀 더뎌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보셔야 될 게 2004년부터 2006년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했던 시기에 증권주들은 이제 시장 상승 랠리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이렇게 높은 상승 랠리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좀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 뭐 수급 변화 자체가 좀 긍정적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이 기간에서 이제 매수세가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4월달 이후에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저점들이 이제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제 뭐 기간의 매수세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연말까지 중장기 보유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 부근인 뭐 6만 원까지는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오늘 요즘 뭐 시장도 안 좋으니까 손절가는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뭐 손절가는 38,000원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38,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증권업종은 연말까지는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인 6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반대로 백연상 전문가님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 주가가 한 4개월 연속 계속 좀 내리막길을 걸어왔는데 그래도 반등은 좀 나와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뭐, 단기 반등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증권주들 보시게 된다면 가장 큰 이렇게 이슈가 바로 지수입니다. 지수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3%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뭐, 증권주도 역시나 힘을 이렇게 쓰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도 지수를 이끌어 가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이죠. 수급 자체가 계속해서 매도 관점으로 외인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분간 지수 자체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어렵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증권주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증권주도 역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래에셋증권 뭐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기술적인 면으로 보시게 되자면 역별 상태로 흐르고 있다. 주가 자체가 뭐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정확한 바닥을 좀 다질 만한 이런 지지 라인 자체가 없다. 지금 현재 뭐 시세적인 지지 부분, 네, 이런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뭐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뭐 매물대, 그리고 시세,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뭐 상승을 할 이런 모멘텀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상황입니다. 뭐 보시게 되자면 뭐 이동평균선 역별 상황,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가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 상승 탄력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뭐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전 상황에서도 돌파 시도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흘러내리는 상황. 그리고 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뿐만이 아니라 증권주를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자면 지금은 조금 피해야 될 때가 아닐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손절가, 제일 중요한 손절가죠. 목표가보다는 손절가 부분을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장에서 조금 지지라인이 나오고 있다. 네, 이 정도 부분 4만원 선에서는 시세적인 지지라인과 하단의 매물대 지지라인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4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미래에셋증권 다시 한번 재차 큰 조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조금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고, 자, 목표가를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47,000원 부근까지, 네, 이 정도 부근까지 좀 잡아보시고,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줄여가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연상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자체가 좋지 않은데 증권주가 잘 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 라인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특히 초보 투자자분이라고 하셔서 손절가를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만 원이 이탈되면 추가적인 또 매도 매물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4만 원 초반 잘 지켜주시고요. 반등 목표가는 47,000원 정도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도 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을 테니까 최대한 전략 잘 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의 또 종목 고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좀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하이트딜러요.
네, 하이트 진로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죠? 24,270원에 한 70%요. 24,270원에 비중이 좀 크시네요. 70% 네.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네. 하셨습니다. 지금 한 10% 네. 정도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니, 여름철이라 가지고 네. 소주가 많이 팔릴 거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샀는데 너무 높여 샀는지 올라갈 것 같으면서 또 빼버리고 올라갈 것 같으면서 빼버리고 외국인들이 아유. 많이 자꾸 파네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게 가지고 가도 될지 안 그러면 진로 회사가 네. 그거 실적 같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까지 한번 여쭤보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략 세워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네. 네, 하이트질로 여름철 판매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저도수 소주가 인기를 누리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모았었죠. 이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는 또다시 엇갈린 전략을 내놨습니다. 김정엽 전문가는 반등시 비중 축소의 의견이 제시가 됐고요. 백연상 전문가는 단기 보유의 의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반등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주셨던 김정엽 전문가님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오를 듯 오르지 않아서 좀 답답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 같은 게 혹시 부진해서 그런가요?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반등시 비중 축소 이 부분은 이제 하이트 진로 자체를 보는 시선은 좋지만 70%의 비중은 좀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반등시 비중 축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는 충분히 가지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기대됐던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주 소주 그리고 과일 소주 판매가 되면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메르스 사태가 이제 터지고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몽의 이슬이라는 이제 제품을 출시했는데 다른 경쟁사들보다 이게 한 발 늦은 이렇게 출시를 하면서 2분기 실적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이후까지는 기다리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주 소주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굉장히 끌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소주를 즐겨 찾는 여성분들도 이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이트 진로에서 이런 판매량이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이제 3분기에는 이제 맥주 시장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주, 맥주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 향상이 지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 이제 저도주 소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지금 다시 많이 빠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반등을 노리지 못하고 박스권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최근 이제 시장이 흐름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 캔들들을 보면은 이제 밑꼬리를 달고 다시 올리는 모습,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그럼 이제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나로 이제 몰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추세의 반등이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뚫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좀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이제 매수가 부분이 이제 25,000원까지는 이제 보유를 하신 다음에 70%의 지금 비중은 너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30% 내 정도로 좀 줄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목을 찾으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을 아래로 하단하면서 이제 전 저점 지지대를 받았던 22,000원 라인 여기를 이제 뚫고 내려왔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시 비중 축소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자체는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기대된다. 그리고 특히 저도주 소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반등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22,000원이 제시가 됐는데 25,000원 근처까지 한번 온다면 비중을 70%에서 30% 정도로 대폭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백현상 전문가님은 단기 보유 의견 주셨는데 네네네. 역시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이 예상된다는 평가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뭐 주류 제조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70% 담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뭐 비중 70%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종목들이 모두 다 조정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네, 놔두기보다는 한쪽에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전략을 뭐 세워드리겠고요. 하이트 진로 뭐 주류 제조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까 뭐 김정일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자몽의 이슬. 자몽의 이슬이 정말 시장에서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이 선풍적인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보시더라도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맥주 판매량 네, 조금 소폭 증가했죠. 증가 부분들이 이번 실적에는 나오지 않고 다음 분기 실적에 아마 반영이 된다는 사실 이 점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하이트 진로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주류 업계들에서 동남아 시장 그리고 뭐 멀리는 뭐 동유럽 시장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 일봉 차트부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차트 상황 살펴보자면 아직까지는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오늘 장에서 지금 보시면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죠. 아랫꼬리를 달고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상단 부분 240일 이동평균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부분 240일 이동평균선 딱 하나 선을 긋고 보자면 주가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항대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앞전 상황에서도 돌파하지 못했었고요. 자, 돌파를 하더라도 금방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을 받았던 모습, 또 다시 한번 재차 조정을 받았던 모습인데, 자, 이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조금 강조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이 조금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트 상황에서 보시면 자, 큰 그림을 살펴보시면 지금 역헤드 숄더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바닥권에서 3중 바닥 형태로 바닥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가 그만큼 하방 경직이 조금 뚜렷하다. 이제는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뭐 3분기 실적 예상이랑 자, 기술적인 면 한번 살펴보자면 이 종목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한번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목표가 상당 부분 네, 전고점 부분에서 살짝 아랫부분이죠. 한도가 아랫부분 25,300원 부분까지 네, 단기적으로 한번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저가 역시 뭐 김정일 전문가님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22,000원 부분 손저가 잡고 진행을 하신다면 하이트 진로 조금 괜찮은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다만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김정엽 전문가님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백현상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한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뭐 종목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 하이트 진로 지금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25,300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서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사이에 다행히 지수가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증시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2.7%대 하락을 보이다가 그래도 1.9% 정도로 낙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2.7%대로 3에서 4%대까지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좀 줄여놓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상당한 낙폭이죠. 코스피 1%, 코스닥은 2.7%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백현상 전문가님. 네네네. 지금 많이들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네. 시장에 대한 좀 팁, 전략 좀 제시를 해주시죠. 뭐 일단은 시장에 대한 팁 전략 말씀하셨었는데 뭐 이렇게 네 글자로 조금 뭐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절대 관망. 네. 이런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지금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무조건적인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관망 자세로 조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지수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수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든 간에 조금 이렇게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조금 조금 천천히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 템포 좀 쉬어가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섣불리 매수나 매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변동성이 뭐 하루 사이에도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절대 관망이라는 이 네 글자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마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많이들 좀 현명하게 투자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낙폭도 커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지금 하락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분명히 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나타날 겁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의 문제가 있겠죠. 그때까지 절대적으로 좀 관망 자세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전략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